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전사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격국법 같이 배우면서요. 격국용신법 같이 배우면서 그에 따른 그 격에 맞는 실전사주들을 예제로 같이 놓고 좀 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격하고 있습니다. 제격. 제격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하라, 돈에 대한 자격을 가져라 같은 형태가 되고, 재성격이 식신을 주무기로 쓰고 있으면 재성을 키우고 채우고 넣고 하는 전문 능력, 실력, 기술을 가져라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재성이 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그 재성은 관이 지켜주는 관일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관의 재성일 수도 있어요. 관의 재성일 수도 있어요. 그 조직, 그 관은 내관일 수도 있고 사회의 관일 수도 있어요. 뭐 국영기업체에서 무슨 지역관리자로 있으면은 그거 국가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죠. 국가재산. 제 옛날 친구가, 그 친구가 제격인데 관이 올라가 있는 재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직업이 뭐였냐면 SK텔레콤 기지국 관리원, 기지국 관리자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 한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기지국을 계속 순회를 돌면서 그 기지국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관리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기지국은 내 재산이야, SK텔레콤 재산이야. SK텔레콤 기계 관리하는 사람이 SK텔레콤. 뭐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사주가 그렇게만 쓰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내관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다. 내 하기 나름이다.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주는 활용이 중요하다. 사주 하나 가지고 하나의 인생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주 하나를 딱 놓고 머릿속에서 이 사주가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이 사주가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머릿속에 딱 펼쳐진 다음에 지금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돼. 지금 뭐 하는데요? 아, 그럼 시나리오, 긍정 시나리오 3번이구나. 이거 긍정 시나리오 7번인데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네. 이 사람은 희한하게 쓰는군. 좋아, 앞으로 이런 사주도 나오면 이런 시나리오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사주를 잘 모를 때는 시나리오가 한두 개도 안 나오는데, 사주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 사주 하나에 시나리오가 대여섯 개, 10개씩 나와, 이제. 흔한 사주나 자주 보는 사주들은 더 많이 나오고, 동일 사주를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이 나오다. 그래서 저는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8개의 에너지다. 나한테 주어진 8개의 요리 재료다. 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김밥을 만들 수도 있고 팔보채를 만들 수도 있고, 8개의 재료를 다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8개 중에 2개는 버리고 4개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창의적인 음식들이 나올 수 있다. 창의적인 인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제격의 실전사주 몇 가지를 좀 풀어보는데요. 제가 제격 사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사주, 이게 한 1년 2, 3개월 전쯤에 제가 실전사주 225강에서 풀었던 내용인데, 비슷한 사주, 심한 다른 사주가 있거든요. 이게 한나란 시에 태어난 청년인데, 남자들인데 심한 달러, 여기는 축시에 태어났고 여기는 미시에 태어났는데, 이 두 개의 사주가 지금 다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 친구는 지금 젊은 친구죠. 갑술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27 정도 된, 28? 27, 8 정도 됐는데, 지금 그 홍대나 이런 주요 상권에 음식점을 7개인가 8개인가를 차리고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 이분은 서울대 다니다가 중퇴하고는 갑자기 컨텐츠 사업들을 시작을 해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주가 더 잘 쓰고 있는 형태인데, 두 개를 한번 보죠. 이 사주가 딱 보면은 경금일주가 목나라에서 월지 제격, 내 앞에 시장이 있죠. 돈 벌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죠. 세상을, 이게 제격이면 세상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다루는 사람이다. 뭐 보존하고 생하고를 넘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 편제가 세계를 내 품 안에, 일명 편제의 모토가 세계를 내 품 안에. 징기스칸의 모토가 뭐죠? 전 세계는 다 내 거. 뭐 그런 거. 편제 모토가 좀 크게 보잖아요. 뭐 두만강 내가 팔아먹을 거야. 낙동강 팔아먹을 거야. 대동강 팔아먹은 사람, 뭐 이런 거 같은 게 편제잖아요. 이 편제는 그 좀 넓게 보는 어떤 기획, 넓게 보는 그 플랜을 짠다라고 보는 건데, 편제격이 편제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사업 활용성이 되게 크다. 월간에 뜨지 않고 연간에 떴으니까 폭넓게 사업을 광역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은 가까운데 시장의 활용은
더 먼 곳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에서 재성을 굴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느 지역에 한정된 장사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광역적으로 좀 넓은 곳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운영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성에 여기에 재성이면은 암흑의 소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있고 여기서 활용되고 있으면 경동시장의 한약재들이 전국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형태라고.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이분은 인터넷 웹 기반을 이용해서 뭐 복권 번호 맞춰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되나 봐요. 그리고 뭐 각종 지식정보 콘텐츠 사업을 해. 왜 그럴까? 이사주 제격에 평관까지 올렸어. 평관 병화는 방송통신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요즘 그 좋다는 핫하다는 병화잖아 이게. 월간 병화, 그 핫하다는 병화. 이게 나도 월간에 병화 하나만 있었으면 생각이 막 드는데 말이죠. 월간 병화, 이거 방송통신의 물상이죠. 지지가 전부 인성이야. 이렇게 인성. 이게 제극인 돼 있죠. 이거 제극인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아이디어 컨텐츠 사업. 그 다음에 지식정보 컨텐츠 사업. 또 하나 인성 자극 사업. 인성 자극 사업이 뭐예요? 감성 자극 사업. 감성 자극 사업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행심 유발 사업. 사행심 유발이 뭐야? 그게 감성 자극이잖아.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있다. 우리 설명해 와라. 너도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이게 다 감성 자극이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띨띨하게 살 것이냐. 너가 월급 받아가지고 사골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아픈 것을 막 팍팍 찌르죠. 너도 대박 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감성 자극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성 자극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투자금을 되게 많이 받아. 또 하나. 이거 사회 재성이잖아요. 이게 내 돈이야, 사회 돈이야. 이게 사회 돈이에요. 이런 경우가 보통 내 돈 잘 안 써요. 이게 사회 돈이야, 사회 돈 활용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가 사회에 돈을 끌어오는 형태다. 투자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게 임묘진 방합했죠, 임묘진 방합. 나의 아이디어와 사회의 자본이 임묘진 방합으로 우리가 남이가 야 나도 500만 원 넣을게 야 나도 1000만 원 넣을게 한 거야. 이 친구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사회에 돈과 명예가 끌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의 아이디어가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진토라는 제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걱정 마십시오. 당신을 홀린 미토도 있습니다. 인미기문이죠. 이 미토가 인목이 미토를 보면 귀신에 홀린 듯이 확 빠져드는 혹하는 이 아이디어. 이분이 투자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수십억 투자를 받았다. 수십억 투자를 받으셨다. 이게 일명 명리에서 말하는 재생관살이잖아요. 순식간에 부자되다. 한 번에 퍽 뜨다. 돈 벌고 유명해지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평관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한테 자네는 큰 부자가 될 것이네.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너무 일정 수준 임계치를 넘어서 내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자네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자네를 부리게 될 걸세. 왜냐하면 돈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나를 부려요. 이렇게. 이게 술 먹을 때도 사람이 술을 먹잖아.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잖아. 그쵸? 그래서 사람이 술로 변하잖아. 미친놈으로 막 변하잖아요, 이제. 요게 내가 아이디어로 돈을 부리는데 요 평관이 강해지면은 평관이 나를 부려요. 그러면 어떤 운에 조심해야 될까? 천간에 병정화 뜰 때 지지에 사옴이 임묘진 사옴이 들어올 때 그때 사업 잘 되고 유명해지고 승승장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병화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거는 마치 뭐 야생마 30마리를 가지고 지금 서커스를 하는 것과 같은데 한 20마리 때까지는 야생마들을 길들여가지고 멋진 쇼를 했는데 30마리쯤 되니까 이거 통제 안 돼. 그래서 서커스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심해야겠죠? 다만 이 사주에서 장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 계수상관으로 이 평관의 화력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화력 조절이 가능한 개인적 상관의 수완이 있다. 보통 상관 수완이라 그러죠. 게다가 이게 인성에서 올라온 수완이니까 그냥 수완이야, 생각해낸 수완이야. 이런 사주가 다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그 명구절. 아들은 다 생각이 있구나. 이게 다 생각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성에서 튀어나온 상관이잖아요. 다 이게
이런 경우가 스쳐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우연히 한 말이 아니라 실은 연습하고 다 계획한 플랜 짠 말을 이렇게 딱 날리는 진짜 수완이 뛰어난 사주다. 인성, 생각에서 올라온 말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업도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통해서 사회의 재성을 유치하고 있다. 술토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와 상반되는 진토적인 사업도 할 수 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술토 사업도 하고 진토 사업도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저 건강에 유해한 식품 판 다음에 또 건강식품도 판다고. 이런 경우가. 뭐 살찌는 음식 팔고 다음에 살 빼는 운동기구도 판다고 이렇게. 그리고 담배 팔고 뭐 흡연 제어기 뭐 이런 것도 판다고. 이게 이런 종류도 팔고 저런 종류도 팔고. 이게 서로 상반된 재물 활동을 할 수 있다. 먼 곳에 가서는 술토 장사, 가까운 곳에서는 진토 장사, 또 다른 아이템으로 미토 아이템 장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내 안에는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 사업 한번 해보자. 이거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로 전환, 이거 안 되면 플랜 C로 전환. 이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이 경금이나 신금일주의 특징이 지지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인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경금이나 신금일주가 진술충미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인성의 형충을 조절하면 천재다. 형충 조절 못하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달라요. 집 밖에서의 마음과 집 안에서 마음이 달라요. 이 마음이 들어서 책을 샀는데 책 보다가 갑자기 이 책이 싫어졌어요. 저 남자한테 꽂혀서 사랑할까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저 남자한테 꽂혔어요. 이게 인성이 오락가락 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 인성이라는 애의 조절 장치는 보통 재성이라는 합리성. 재성은 합리성, 논리성이에요. 재성이 합리성, 논리성이다. 그래서 편인의 엉뚱한 상상력이 재성의 합리성을 만나면 합리적 제어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제격패인은 정인만 되는 거 아닙니까? 편인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제격패인이 오리지널 제격패인은 정인이 맞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편인도 제격패인으로 봐요. 정인은 정규 자격, MBA 출신 뭐 이런 것으로 보고 편인은 약간 특수 자격 뭐 이런 것으로 보죠. 재성하고 인성이 붙어 있거나 한 가지로 돼 있으면은 재성 자격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거고요. 돈 자격도 하면 되는 거죠. 돈과 관련된 자격. 이런 형태의 사주는 편관을 쓰고 있어서 이게 일종의 제격이 성격도 됐는데 파격도 됐어. 그러면 이 병화를 조절해야 되는 상관을 또 쓰게 되니까 병약이 다 같이 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는 살다 보면 주의해야 돼. 반드시 넘어질 수가 있어. 이거 편관 화력 조절 못해가지고 자칫하면 뒤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요소입니다. 이게 비겁이 여러 개면 잘못되면 보통 공동 책임이고요. 연쇄 부도 같은 게 나고요. 이게 비겁이 혼자잖아요. 잘못되면 본인 독박.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근데 금전손해는 본인이 안 봐요. 이거 내 돈이 아니거든. 이거 관돈이거든. 관돈. 관돈인데 이 돈 쓰게 되면 무시무시한 책임져야 돼요. 이게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 편관이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주의가 필요한 사주죠. 자, 재성격 사주 몇 개 더 재밌는 사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사주를 풀다 보면은 성격돼 있는 사주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성격된 사주로만 사주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안 돼. 그런 사주 평생 볼 일이 별로 없거든. 그리고 성격된 사주들은 사주를 보러 안 와. 사주를 보러 안 와, 대체로. 흔하지도 않은데. 우리 이 사주 한번 볼게요. 제가 한 3개 정도 좀 인상 깊었던 제격 사주들, 좀 특이한 사례들인데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사주들이에요. 이런 사주가 과연 제격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사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이 헷갈릴 거예요. 왜? 제격은 제격인데 인성이 더 많은 사주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봐. 자, 가운데 있는 사주 한번 볼까요? 여자분이시거든요. 화면이 크니까 좋네요. 잘 보이죠? 자, 여자분이십니다. 자, 을해년생이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 됐겠네요. 중후반 정도 됐는데 여성분이시고 편제격이 편제를 올려서 확실히 이거 성격됐죠. 이렇게 되면은 편제격이 편제를 올렸어. 근데 특이하게도 자, 사주에서 핵심 자리와 잘 보이는 자리, 일명 쇼윈도우 자리. 잘 보이는 자리는 편제. 아니야, 죄송. 핵심 자리는 편제. 잘 보이는 자리엔 인성. 그럼 뭐야? 인성 전시해 놓고 재성 파는 가게, 재성 파는 사회에서 인성 전시해 놓은
이건 인성격입니까? 제격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격국으로는 월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반 베이스는 편재인데 편재라는 사회에서 인성 활용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천간에 있는 거는 뭐뭐뭐를 활용하다. 지지에 있는 거는 어떠한 환경이다 같은 거죠. 그러면 격은 편재격이니까 재성적 환경 하에서 천간에 있는 인자들은 활용이라고 했죠. 인성 활용하는 사람. 인성 활용은 뭘까? 뭐 아이디어, 문서, 계약, 자격, 뭐 흔하게 해석하는 직업성으로는 자격 활용 같은 경우죠. 근데 이렇게 재성 위에 인성이 떠 있으면 돈 자격이죠. 자, 간지 해석할 때 이렇게 보세요. 천간은 뭐뭐처럼 보인다. 실체는 지지다. 그럼 이거 뭐죠? 인성으로 보이는 돈이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돈과 문서도 되는 거고, 돈과 문서도 되는 거고, 문서처럼 보이는 돈이고, 자격이 돈이다도 돼. 이게 자격이 돈이다. 간지는 동체다. 간지는 동체다. 간지는. 설사 아주 상반된 에너지들이 붙어 있어도 하나 잡으면 밑에 거까지 딸려오고 밑에 거 잡으면 위에 것도 딸려오게 돼 있어 무조건. 뭐 모가지를 잡아도 머리가 딸려오고 머리채를 잡아도 몸통이 딸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사주는 이거 잡으면 되겠네. 이거 잡으면 이거 잡네. 그쵸? 이거 딸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주는 돈을 벌려면은 보자고. 이게 지금 식상생재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식상이 여기 없잖아. 지금 돈 옆에 식상 없잖아. 그럼 이사주가 노가다 뛰어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뭐 가게 차려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뭔가 과정에 관여해서 재성을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생각과 아이디어, 문서, 행정이 곧장 돈을 다루고 있는 형태예요. 재성 옆에 인성 붙어 있으면은 뭐 행정, 자격 이런 거를 통해서 곧장 재성을 만드는 거, 기획 이런 것들이라고요. 식상하고 재성이 붙어 있으면 과정에 관여해서 재물을 버는 형태가 되는 뭐 유통을 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생산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한다든가 뭐 가르친다든가 뭔가 과정에 관여. 이게 과정 관여가 아니야. 말년에 한다고. 말년에. 그거는 말년에. 인생 이 시주는 제2의 직업성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인생 후반부에는 이게 편재의 돈 창고가 되는 재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 다루는 일을 할 거다. 근데 여자분이 어머님하고 함께 오셨어요. 어머님이 자녀의 장래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두 분이 모녀가 오셔가지고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신 케이스인데, 자, 이분이 여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좀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해봤는데 영 적성에 안 맞더라. 사무직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것 꼭 공부하고 싶어서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 뭘 하려고 하냐면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그것도 고시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험. 감정평가사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주는 무조건 자격이야. 무슨 자격? 돈 자격.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 있어야 돼. 이게 관성 위에 인성이 있으면은 이 관성에서 나한테 조건 건 거예요. 너 이 자격 가지면 우리 조직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시험 보고 들어가는 회사야. 시험 보고 자격 가지고 들어가는 회사. 여기가 식신 떠 있으면 기술 보고 들어가는 회사. 너 기술 있으면 와라. 여기 재성 있으면은 뭐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회사, 뭐 관성으로 있으면은 드러나 있는 잘난 회사 같은 건데, 인성 다루는 회사, 인성과 관련된 돈. 자, 재성하고 정관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관성하고 관련된 돈이란 뜻이에요. 관성하고 관련된 돈. 이렇게 되면은 기업 자산, 회사 자산, 고객 자산 같은 형태죠. 고객 자산. 여기가 비겁이면 남의 돈. 여기가 조직이면 조직의 돈. 그 돈에 접근하려면 공부 자격, 학문 자격, 특수 자격.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주가 지금 재극인이 강하잖아요. 이 명리에서는 이 재극인을 뭐 똑순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뭐 똑똑한 사람, 명석한 사람 딱 보면 한 번에 다 알아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동으로 계산을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 밥의 원가는 얼마고, 인건비 얼마 들겠고, 요거 3년이면 뭐 본전 뽑겠고,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야, 제발 생각하지 마! 그래도 재극인이 나와버린다고. 근데 이 재극인의 한 가지 단점이 재극인이 머리는 좋은데 시험운이 별로야. 시험운은 관인상생 이런 게 잘 돼 있고, 관인상생이 시험운이 좋고, 재극인은 머리는 좋은데 시험운이 별로고, 에디슨과들이 에디슨과. 에디슨이 무슨 하버드 나와서 발명가 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시험운이 좀 별론데